네, 2024년 2월 9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은 10일날 나가니까 갑진년 설날입니다. 갑진년 설날, 갑진설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젤렌스키와 네타냐후 그리고 윤석열 세 사람의 선택과 처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젤렌스키하고 네타냐후는 현재 전쟁 중인 지도장입니다. 윤석열은 아직 전쟁을 하지 않지만 위기의 도발에 직면해 있는 지도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협박하는 푸틴의 압박을 받고 있고 또 그 러시아에 편승한 김정은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윤석열은 젤렌스키의 길을 갈 것이냐 네타냐후의 길을 갈 것이냐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어쨌든 코미디언 출신이죠. 우크라이나 최고의 대학 우크라이나의 서울대학을 나왔지만 그리고 직업은 코미디언이었던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벌써 전쟁이 만 2년이 다 돼가죠. 지났네요. 이때쯤 전쟁이 났으니까 만 2년이 됐네요. 이런 시점에서 그가 우리로 하면 합참 의장이겠죠. 어쨌든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을 교체했습니다. 잘루즈니 총사령관을 퇴임시키고 지상군 사령관인 시르스키 중장을 임명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최고사령관을 교체할 것이다 라는 예고성 보도는 많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 오고 그 무렵부터 반격을 한다 그랬는데 거의 1년이 가까이 됐는데 반격은커녕 오히려 더 수세에 몰리고 있죠. 작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무리한 작전을 하다가 사람들 많이 희생시키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부정부패도 있고요. 무능력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급품이 워낙 딸리다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무기가 부족하다, 탄약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뭐라 그럴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요. 우리가 6.25 전쟁 치른 1952년하고 비슷합니다. 전쟁은 우리가 치렀지만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전적으로 미국이 다 제공했잖아요. 미국과 유엔군이 제공했잖아요. 미국에서 무기를 안 보내주고 병력을 안 보내주면 못 싸우는 거, 지는 거고. 지금 똑같아요. 우크라이나는. 자국 사람들, 청년들을 군인으로 동원했지만은 주요 무기는 다 미국 등 서방 국가가 대줘야 되고 돈도 거기서 나와야 되고. 새로운 총사령관은 급습을 당했을 때 수호인 키이우 방어 작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상당히 잘 싸워서 최고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군 사령관이 됐는데 키이우 방어는 잘했지만 동부 지역, 즉 러시아가 침략한 지역 방어 전투에서는 실패했죠. 결국은 뺏겼습니다. 근데 그때도 무리하게 작전을 펴갖고 자국군 병사를 많이 희생시켜서 상당히 비난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이 이 전쟁을 참전은 안 했지만 다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언론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쭉 보도를 보게 되면 뉴욕타임스는 이게 총사령관을 교체했다. 지상군 사령관을 총사령관에 임명한 거는 우크라이나가 지상전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뺏긴 땅을 찾아보겠다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인명 장비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지상전을 치중하다 보게 되면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상당한 희생을 치를 것이고 그게 성공한다면 좋지만 실패한다면 서방 국가들도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죠. 그러면은 불리한 조건에서 휴전을 강요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기사를 써요.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띕니다. 네타냐후입니다. 지금 가자 지구 작전은 거의 다 끝내고 있죠. 이제 이집트로 통하는 국경도시 라빠인가요? 거기에 숨어있는 하마스를
척결하는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다 점령 다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하마스가 살기 위해서 별개를 다 내죠. 뭐 휴전을 하자. 휴전을 하고 뭐 좀 논의하자. 처음에는 이제 미국, 이스라엘,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휴전을 제의했었는데 하마스가 거꾸로 역제의를 했어요. 자기네가 잡고 있는 인질 한 명을 보내주면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체포했던 자기네 팔레스타인 사람 10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한 135일간 휴전을 하자라고 하니까 네타냐후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협상 없다. 무조건 공격이다. 그리고 쟤네들이 하는 저런 말들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은 자기들도 휴전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네타냐후가 강하게 나가니까 이제 국무장관이 와가지고 네타냐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군 총사령관을 좀 만나자, 좀 조용히 만나자 그랬더니 네타냐후가 안 돼 하고 막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타냐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미국 등을 방문했을 때 그쪽 지도자의 승낙 없이는 그 나라 군대 최고 사령관을 만나지 않는다. 그게 예법에 맞는 거다. 근데 뭐 미국이 뭐 대단하다고 우리 총사령관을 함부로 만나게 해? 안 해준다. 이거 딱 보시면서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지난 2월 4일인가 5일 러시아 외교 차관이 비밀리에 대한민국에 왔죠.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 러시아 담당하는 사람 만난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실장을 몰래 만났어요. 어떤 얘기 했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겠죠. 협박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 듣고 이제 웃기지 마 그러지만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자꾸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나약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만나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딱 네타냐후는 그걸 예측한 듯이 웃기지 마고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 앞에 나와가지고 완전한 승리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하마스 박살낸다. 다 죽인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지금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비해서 훨씬 더 불리한 전력이 딸렸죠. 핵도 없고 그리고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처음엔 기습을 당했죠. 그렇지만은 훨씬 더 이제 국력이 세고 게릴라 집단밖에 더 되니까 사실 하마스가 정규군을 넣어서 이제 힘있게 밀어붙이니까 지금 젤렌스키는 미국의 지원이 없으니까 참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당한 선에서 정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참 괴로운 거고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처음엔 당했지만 지금 계속 이기니까 방면을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통제 못한다. 네. 어떤 지도자가 부럽습니까? 자, 문제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중간쯤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적인 북한은 러시아처럼 핵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핵을 제외하면 우리 국력이 하마스를 압도하는 이스라엘처럼 북한보다 훨씬 셉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북 간의 대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염려하고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염려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김정은이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하면서 협박을 가했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해커 박사의 발표도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마이클 브린, 그 전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영국신문 기자였던 사람일 겁니다. 그 친구는 북한이 전쟁을 결심할 수가 없다라는 글을 이번에 또 중앙일보에 썼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미국의 다른 학자들도 예측을 했지만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북한은 무기를 러시아에 팔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수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나라는 전쟁을 결심할 수가 없다. 한다면 도발이겠죠. 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에랑 약간 겹치거나 다르면은 잘 좀 이어주십시오. 자, 김정은이가 전쟁을 할 뜻이 있으면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할 수가 없죠. 수출을 하면서 협박하는 거는 우리의 역습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북한의 무슨 생각과 관계없이 다가오는 3월에는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도 썼더만요. 미국이 항공모함이 10척인가 12척이죠. 10척일 겁니다.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중에 절반인 5척이 3월 달에 한반도 근해로 온다. 현재는 한
서책 정도인데 2척이 추가로 온다. 아마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훈련 전후해서 종합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다 올 겁니다. 이때 이제 북한이 뭔가 하게 되면 와장창 터지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네타냐후하고 젤렌스키하고 윤석열을 비교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가 우리를 상대로 도발한 거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지 않고 있어요. 미국하고 의견도 교환해 봐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푸틴은 미국 언론인 폭스뉴스 앵커를 지낸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인터뷰 기사는 이 폭스뉴스 앵커를 했던 사람이 자기 SNS에다가 띄웠죠. 근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푸틴이 서방 언론인과 최초로 한 인터뷰니까. 여기에서 그는 푸틴은 뭐라는가 하면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으면 현재의 전쟁은 빠른 시간 내에 끝내고 휴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전투를 끝내고 멈추고 싶다면 서방 국가들은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서방 국가 중에 누가 들어가느냐?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북한한테 무기 공급받고 있죠. 그 무기로 러시아를 작살나겠다는 건데 북한으로부터는 계속 무기를 공급받겠다라는 의지를 밑에 깔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푸틴은 윤석열 정권을 협박해야 됩니다. 북한하고 같이.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결심을 해야 되지만 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러시아가 저렇게 서방 전 언론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얘기할 때는 메시지죠. 그럼 그 메시지를 잘 보면서 우리 지금 네타냐후가 미국에서 토니 블랭컨 국무장관이 왔는데도 박대를 하고 하는 건 그건 메시지죠. 근데 자세히 보면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갖고 중동을 통제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지면 또 그게 문제니까 적당히 팔레스타인을 지원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디바이드 앤 룰을 하는 작전을 구사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남예멘 반군인 후티에 대한 반격 작전은 자기 의지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디스군을 때리는 작전은 자기 마음대로 맡겨버려요. 미국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는 그냥 해버리고 다른 누군가 그 지역의 패권자가 되려고 그러면 그건 제어하는 작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네타냐후는 딱 저항을 하는 거죠. 젤렌스키는 뭐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생존을 해야 되는데 자기 군인들은 돌파가 안 되고 위기에 돌파가 안 돼서 지휘관을 교체해 보는데 그게 실패하면 수가 없다라고 미국은 내다보고 있는 거죠. 딱 푸틴도 그걸 봤기 때문에 서방 국가는 무기 제공하지 마. 여기서 내가 상황 끝내고 휴전할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 중에 하나는 북한은 계속 나한테 무기 줘. 너 대한민국 가만히 있어 윤석열. 알았지? 이겁니다. 그건 이제 푸틴의 사정이고 우리는 북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없애고 통일해야 될 그런 의지와 임무가 있잖아요. 물론 통일은 국제정치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되겠지만 그 단초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때마침 3월 달에 대규모 연합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김정은한테 치명타를 전쟁하자는 게 아니라 뭔가 그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만큼 한번 휘저어 놓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의 외교 차관이 대한민국에 와서 국가안보실장 만났을 때 러시아의 속내 위협을 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 위협적인 걸 하나 던져놔야 흔들린다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대북 심리전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좀 꿈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배를 비밀리에 격침시키는 걸 한번 해봐라라고도 제안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실리를 얻고 연습도 하고 제품도 더 잘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액션을 해야죠. 지금 우리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장보고 3급 잠수함을 속속 작전 배치하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문제점은요. 새로운 무기 만들어서 위협에 대처한다 그랬지. 우리 무기만 잔뜩 돈 들여 만들었지.
저 위협을 없애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 적이 없어요. 네타냐후는 이번에 결심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동안 미국이라는 사유가 개입해가지고, 야, 그 가자에 있는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하고 뭐 협정도 맺어주고 했는데, 결국은 당하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끝내버리겠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우리가 북한한테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잖아요. 노태우 정권 때 남북 기본 합의서 만들고 비핵화 선언했지만 속았고, 문재인도 속았고, 다 속았잖아요. 뭐 북한하고 짝짝꿍 했는데, 결국 북한은 개성에 있던 연락사무소 파괴하고, 그렇게 잘해준 문재인을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하면서 다 배신했지 않습니까? 저런 북한을 언제까지 두겠냐 이거죠. 저는 윤 정부에서 우리 안보팀이 미국과의 의견 교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와 관계없이 우리만의 수로서 한방 움직여야 미국도 우리를 존중하게 됐고 또 북한도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이제 헤게몬을 잡아가면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네타냐후와 젤렌스키 사이에 있는 윤석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은 아니한만 못합니다. 물론 실패의 가능성은 있지만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뭔가 그게 시작이 대북 신비전일 수도 있고요. 움직여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상황이 역전돼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 그러면은 우리는 러시아를 등에 업은 김정은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게 예상된다면 지금쯤 김정은 타고 있는 고무부트에서 바람을 빼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젤렌스키의 길을 가지 말고 네타냐후의 길을 가자. 윤석열 대통령. 설날을 맞아서 던지는 저희 화두입니다. 감사합니다.